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하고 깔끔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저희 8월이 시작되고 팍스 브런치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주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산업, 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 전략과 공략주까지 정말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추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거고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셔서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탁에 가입하라고 저희가 무료 안내 방송을 도와드릴 텐데요. 팍스탁은 팍스경제TV의 자체 증권 사업팀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 멘토의 도움도 받아보시고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탁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팍스탁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실시간 시장 분석과 주요 이슈들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주 전망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연준 발언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통화정책 자극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음 주는 미국 소비자 물가 결과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 등이 주목이 됩니다. 이들 결과와 발언 등이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좀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천하 초전도체 관련주 검증위 반박에 급락세를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 장 끝나고 시외에서부터 종목들의 급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노벨상 수상감이라고 평가받았던 초전도체 개발 주장에 폭등하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전문가들이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에 대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투자업계 관계자는 추가 검증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1차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열기가 식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상용화 시기까지는 기약이 없을 것이라며 묻지마 투자 행태를 보여 각별한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가는 장 초에 5%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은 2분기 연결 매출액 2조 4,079억 원, 영업이익은 3,7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시장 기대치의 웃도는 호실적 보여줬고 당일 순이익은 2,6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팜젠 사이언스 코로나 변이 EG5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재유행 경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팜젠 사이언스의 주가 역시 관련주로 지금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에서 22일 코로나19 입원 수는 8,035건으로 전주 대비 12.1% 증가를 했고요. 지난달 20일에서 26일 미 전역의 폐수 검사 결과 코로나19 검출량도 전주 대비 17%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 지수 상황 어떻게 될까요? 국내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역시 지금 상황에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605.0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코스닥은 0.17% 역시나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918.8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408억 원, 코스닥은 1,7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외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통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엇갈린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담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역시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주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관련주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들은 상승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 에코프로 담아주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담아주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피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이목재 관련 업종이 1.7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서비스업, 섬유의복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광물과 의료정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상위 업종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오락 문화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여지고 있네요. 2.76%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오늘 지금 AI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6% 강세 나타나고 있고 금속 관련주 1%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이 0.67% 하락하고요. 일반 전기전자, 유통 그리고 0.5% 안팎에서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검색 트렌드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첫 번째 순위에는 에코프로 HN이 22.39%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의 강세로 에코프로의 그룹주들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에코프로 HN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STX 중공업 계속해서 여러 채널에서 공략주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15.09%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4.87%로 3위, 에코프로 0.24% 보합권이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5위에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AI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볼 수가 있었고요. 6위에는 전일에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73%. 반면에 보시다시피 덕선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가 하락하게 되면서 14%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MI큐브 솔루션 222.91%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순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으로 좀 더 자세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후 가장 바쁜 시간 10시 15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하고 맛있는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업종별로 오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책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영란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압박 그리고 통화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축 정책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녁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0.5bp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 번 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부터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다음 주 증시까지 좀 전망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일정으로는 CPI 지수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CPI 지수는 일단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의견들이 많은데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금리가 0.5bp 인상이 되고 9월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는 한데 이번에 CPI 지수 발표나 고용 부분에서 나왔던 발표들을 통해서 조금은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저녁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고용이 계속 타이트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용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추가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치 자체는 어쨌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근데 파월 의장이 딱 못을 박았거든요.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지표들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 지표 그러면 실업률과 더불어서 취업자 수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다음번 FOMC 때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실업률 자체가 높다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업자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엔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연준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 2%대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2%대까지 내려오려면 결국에는 뭔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실업률이 좋고 고용이 타이트하다고 한다면 임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카드를 한 번 더 꺼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오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취업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들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은 9월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란은행이 또 25bp를 올렸고 네네. 유럽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CPI가 좀 낮아지면서 경제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금리의 동결을 위해서는 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원인으로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때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이게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하고 3분기 때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된다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멘토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보통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과 2년물이 있는데 2년물은 이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은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 자체가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사실 2년물과 10년물 자체가 좀 차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의 하락을 부르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은행권이나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 게 채권 시장이고 네. 사실 연준은 채권을 지금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가치는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 자체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 올라가. 그러니까 네.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채권을 더 발행한다.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 급등에 대한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각종 경제 지표들과 인플레이션과 그런 채권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주 발표가 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과 그런 것들을 잘 주시하면서 우리가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FOMC에서 금리가 0.5bp 인상이 됐고 이 다음에 금리 인상은 추가적인 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이나 또 국채 발행 이슈 앞으로 연준 의원들의 입을 또 주목을 하면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도 또 우리 같이 팍스 브런치와 함께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이제 어제 마감을 하고 오늘 아침이죠. 시외에서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애플은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실적을, 아마존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도 지금 희비가 시외에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또 국내 기술주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네이버랑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네. 쪽이 지금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네이버 오늘 주가도 좋고. 아마존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네네. 네이버의 실적도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클라우딩 서비스고 네이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아이폰 15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준비될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지금 애플이 $200를 돌파하냐 못하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차익 네. 매물 욕구가 좀 나오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이폰 15가 얼마나 성공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쪽이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15 관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게 뭔가 나온다 네. 아니 뭔가를 한다 이러면은 다시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더 더해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 보니까요. 장 초반에 제약바이오주들과 AI 관련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8%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 T 로보틱스도 7%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 장 초에 강하게 상승했는데
했는데 지금은 10% 정도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은 사실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까 네. 우리가 좀 미리 놓으면 안 되는 테마이지 않나라는 아.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로봇이랑 AI랑 네. 결국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1분기 때, 그러니까 1월 달에 상승 랠리가 펼쳤던 게 바로 챗봇 AI였어요. 근데 그거를 필두로 시작을 하면서 2차 전지 갔고 그다음에 AI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이랑 챗봇 AI 주들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네이버가 8월 달에 AI 서비스 플랫폼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AI 주들, 로봇 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2023년도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AI 챗봇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2차 전지 갔다가 AI 반도체 갔다가 지금 다시 로봇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1월 달, 2월 달에 로봇주들이 반짝이면서 움직였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 대장주 역할을 했고 네. 지금 다시 조정 받았고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따라다니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 따라다니다가 살짝 되돌렸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지금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막 계속 섹터별로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도 그랬고 네네네. 특히 오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되돌림이 나올 만한 섹터는 맞습니다. 로봇도 그렇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가져갈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섹터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짧게 치고 나오시는 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따라다니시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조정이 나올 때,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 심리가 지금 시장이 정말 돌아가는 걸 보면 뭐 AI 챗봇이었다가 2차 전지였다가 반도체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AI 로봇 쪽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과 시기를 잘 맞춰서 공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저희 팍스 브런치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 시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캐치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저렇게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대로 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이주호 멘토님과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왜냐하면 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진단 키트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네. 관련해서 말라리아 주들도 맞습니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들과 일단 원래부터 있던 그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수급 자체가 아예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살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슈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수급 따라서 반짝 움직이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좀 판단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어쨌든 2분기 실적,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전통적 제약주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중에 신약 개발에 기대감이 있는 네. 하반기에 신약 개발이 있고 이제 내년 초까지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을 가져오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창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할 때에는 어떤 실적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 이슈로 인해서 폭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약바이오 정말 오래 쉬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코로나 확진자가 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이슈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소식이고요. 또 전일에는 말라리아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되게 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강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진단 키트 아니면 뭐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제는 크게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어제 저희가 또 전일에 이제 방송 회의하면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밝을까? 약간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자세하게 좀 한번 진단 키트랑 치료제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진단 키트는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는 그냥 일반적인 독감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열이 좀 나거나 이럴 때 진단 키트 굳이 요즘에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감기 걸렸네 이렇게 그러다 생각하실 것 보니까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만큼 과거에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보다는 수요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진단 키트줄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제약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폭발적인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펌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네 진단 키트 좀 사용하긴 하겠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긴 좀 어렵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전통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진짜로 이제 긴축 정책을 선회하고 금리를 이제 동결시키면서 슬슬 이제 인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에서 힘을 못 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실적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보태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단키트 주들보다는 이제는 그런 전통 제약 바이오들 실적이 받쳐주면서 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던가 한미약품 이런 전통 제약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 뭐 종근당 한미바이오 너무나도 오래 쉬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크게 한번 상승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은 뭐 개별 종목의 장세를 띠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쉬어간 종목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단기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나 뭐 말라리아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말 업종의 반등세를 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마련이 될지 그게 궁금한데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3, 4분기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런 상승 랠리가 나왔던 섹터들을 보면 다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였습니다. 특히나 뭐 1월 달에 로봇이랑 AI 제외하고는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다 실적으로 나온 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사실 코스닥, 코스피 지수 자체는요.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같은 반도체 섹터라고 해도 이번에 한미반도체라던가 ISC 갈 때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상승 나온 종목들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1월 달에 2180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채널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차 전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 2차 전지가 많이 올려줬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이오가 한번 들어 올려주지 않겠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망은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지금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몇 개나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략 한번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휴마시스 한번 보면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되돌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변동성이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의 기회는 아닌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이게 오르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만 아직 추가 하락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 주가로 거의 다 회귀를 했어요. 네. 회귀를 해서 이게 바닥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탄력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전환의 모습이 보인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면은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거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접근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휴마시스 아마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이거나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 탈출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전통적인 제약 종목 말씀해 주셔서 궁금해서 좀 오랜만에 찾아봤습니다. 유한양행. 근데 언제 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 6만 원대 가격대 안에서 5만 8천 원, 5만 9천 원, 6만 원 이 안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의 한 이 시간이 정말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7만 3천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전일에는 7만 8,900원 고점을 기록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장세가 정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도 굉장히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주호 멘토님과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도 좋지만 오늘 장에서 또 뭐 AI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AI 종목 계속해서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AI 종목으로 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역시 네이버가 아닌가. 아, 네이버를 대형주 오히려 위주로 공략하라고 지금 하시네요. 좀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8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그 새로운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이런 쪽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기업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업 그리고 지금 실적도 잘 나왔고 사실 코로나 때는 그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환경 비대면 환경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지금 또 다른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승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그러면 AI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신사업으로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아직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략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그러면 원래 조금 중소형 종목보다 대형주 위주로의 공략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대형주 요즘 장세는 대형주를 좀 해야 된다라고 대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시총 한 1조 정도 되는 종목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랑 ISC도 다 그런 종목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시총 1,000억, 2,000억짜리가 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고 어떤 좀 안정적인 기반으로 매출이 나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 1조 근접에 있는
7천억, 8천억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중형주 이상급들을 저는 공략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소형주들 1,000억짜리, 2,000억짜리보다는 네. 조금 안정적인 시총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좀 좋겠다. 근데 사실 막 지수가 잘 가고 이렇게 상승 랠리가 계속 펼쳐진다고 한다면 소형주들 따라가면은 아무래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크게 수익 내려다가 오히려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는 지금 조금 더 시총이 크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뭐 재무가 탄탄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챗봇이나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중소형주들이 많고 그 안에서 또 후발주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지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 작은 종목들 공략하셨다가 손실 입으시기보다는 안전하게 실적까지 지금 뒷받침이 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호 멘토님과 내가 그런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팍스탁이라고 나오는데 팍스탁은 저희 팍스경제TV의 자체 증권 사업팀입니다. 무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무료 가입하시면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주호 멘토님과 계속해서 이 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공략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0시 40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8% 정도의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오늘 보합권에서의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I 큐브 솔루션, Y랩, 에코프로 HN 등이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2차 전지 아직 놓으면 안 되나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들 보면서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또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나와 주셨을지 제약바이오 종목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셔서 혹시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는 브런치 공략주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 가져왔고요.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바이오주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신약 개발 이슈 모멘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2차 전지주 좋습니다.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상승 모멘텀 충분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렇다 하면은 그 대안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저는 제약바이오조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증시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선방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이오시밀러 쪽이고 결국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복제 신약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역시나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실적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년, 6년 적자 내는 기업
그런 종목들은 신약 개발 하나만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은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한 종목 준비를 했고요. 네네. 이 종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통풍 치료제 글로벌 오. 임상 3상 IND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통풍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뭐 맥주 많이 마셔도 걸릴 예. 위험성이 있고 발이 아프다면서요. 그렇죠. 발이 이렇게 붓거든요. 네. 부종이 생기는데 이게 보통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음. 단백질 섭취를 좀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좀 살이 갑자기 찌시면서 네. 이런 게 많이 걸린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통풍 환자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진짜로 대부분의 그 남성분들 중에 비만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운동 좋아하셔서 과도하게 운동 많이 하시고 단백질만 섭취를 많이 하시다가 이 통풍에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러한 통풍 치료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하길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약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 기업은 23년도 2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수액 회사예요. 원래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됐을 때 수액 그러니까 입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통풍치료 임상 3상 이슈 때문에 이미 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복합 신약 개발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결국에는 수액을 판매하면서 기본적인 매출을 깔아주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통풍치료제 3상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쪽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 이미 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세를 못 주고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 보이다가 네. 이게 이제 그 삼상 이슈 나오면서 지금 너무 시세가- 많이 오른 네.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많이 너무 오른 것 많이 같은데요?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에코프로도 보세요. 아, 에코프로도 그렇네요. 네. 올해 20만 원, 10만 원 이랬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 출발 안 했다. 그러면 아.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시세를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수급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모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기관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요. 21년도에 원래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에 적자였던 회사가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수액을 판매하면서 흑자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근데 22년도에 2배가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올해가 여기서 또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들을 봤을 때 그럼 뭐야? 이거 제약바이오인데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그럼 앞으로 신약 개발, 치료제, 삼상 치료제 임상 실험까지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주가는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공략해서 한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 녀석들이 계속 갑니다. 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시장이. 때문에 지금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싶어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그냥 종목만 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제가 분명히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이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담은 종목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 개발 가능성 그리고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아주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 자체도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가운데서 지금 실적도 영업이익도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또 아토피 치료제와 통풍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보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야 되는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토피인가요? 아니면 통풍인가요? 통풍이요. 통풍에 지금 임상 상상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아주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주호 전문가님의, 이주호 멘토님의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고 함께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저희 QR코드 안에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팍스탁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팍스탁에 무료 회원가입하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거기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받아보시고 또 이주호 멘토님과 추후 온라인 방송과 전략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도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팍스탁, 팍스경제TV 저희 브런치 오늘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우리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